자, 김정은 앵커와 함께하는 앵커 대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네. 요즘 좀 춥죠? 서늘하죠? 네. 꽃샘추위가 아직 이어지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요. 네. 우리 시장도 하루씩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어요. 배경화면이 일장기구나. 그 네, 뒤에 맞습니다. 모여가 나오는 거군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이제 정점을 찍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긍정론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아직은 시기상조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상조에.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색깔을 조금 붉은색, 파란색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죠? 그러게요. 뉴욕 사망자가 다시 급증을 하면서 하루 최다 수준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긴급 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네.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급락을 하면서 불확실성은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중국에서 우한 봉쇄 해제가 되었고 네. 한국에서는 확진자 증가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앞에 개장 전후를 쫙 한 번에 요약해 주셨네요. 네. 보고 그래서 계셨던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다음 화면으로 다음 넘어가서 화면 이야기를 가죠. 해볼까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게 되잖아요. 네. 코로나 테마를 찾기도 하고요. 고충제에 이어 이번에 혈장. 혈장 치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제 오늘. 뭐 치료제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휴지 테마 갖고 네. 고충제, 혈장, 휴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나올까? 그러니까 이 테마주가 점점 확대가 되고 순환을 해요. 네. 그 새로운 것들을 막 창작해내죠. 물론 그것이 이제 가능성이라는 이슈로 그럴 수도 있고. 조금 흥분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코로나밖에 없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네, 시세는 시세이긴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흥분하시면 안 된다라고 조금 자꾸 경고를 좀 드리는 거죠. 단기 급등 과열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거래가 제한이 되고 레버리지 투자가 제한이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제가 잘 쓰는 이 사자성어 한자성어 중에 화무시비롱이라고 있는데 열흘 내내 붉은 꽃은 없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네. 잘못 따라가면은 상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워낙 테마가 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주의가 있어야 네. 돼요. 내일이 또 옵션 만기죠. 네, 옵션 만기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포지션을 분석한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코스피 200 기준으로 선물 기준 245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면 손실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 파생 시장은 외국인이 아직은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라는 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무슨 재료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앞서 점검해봤던 유가 감산에 대한 합의가 조금 어그러진다든지 또 코로나의 변수가 급증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금 하나 걸리는 부분이 저쪽이 좀 조용해요. 어디요? 위쪽이. 네. 네. 김정은 앵커하고 동일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 쪽이 좀 조용한 게 약간 걸려요. 그런데 어제 보도 내용 보면은 지금 정치하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거철 또 다가왔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그 창작력인데 약간 그런 것들이 겹치면은 시장이 조금 조정에 들어갈 수 있고 단기 테마주들도 차익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시장 자체도 최근에 되돌림이 좀 됐으니까. 그렇죠. 네. 구충제까지 갔어요. 이제 혈장 나왔고 야 이제 피 다 분리해가지고 막 넣고 뭐 엄청난 거죠. 네. 하여튼 좋아요. 뭐 치료가 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녹용으로 또 한방 치료 침 맞고 그러면 좀 대체요? 회복되고 네. 극복하고 이렇게 그러게요. 그렇게 네.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치료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이 창작의 네. 그 끝이 어딜까. 그래서 너무 테마를 많이 무분별하게 추정하는 것은 분명히 낭패를 볼 수 있고 먼저 알아낸다면야 좋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점검만 해드린 네. 거예요, 그냥. 네.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도 또 낙관적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오죠.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일본에. 해요. 일본 때문에 네. 지금 저는 굉장히 걸리는 게 많습니다. 지금 비상사태 선포했고 이동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산업도 셧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경제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물 좀 마실게요. 네, 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본의 이 침몰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 그리고 여기서 기회를 찾을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MLCC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층 세라믹 컨덴서죠. 네. 이거는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면 전력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품목이 MLCC고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전 세계의 5개 회사 정도가 MLCC의 90%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의 무라타 팩토리하고 그다음에 TDK, 다이오, 유덴 이런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기, 대만의 야게오, 왈신 이런 회사들이 90%인데 일본 회사들이 한 30-40% 차지해요. 근데 무라타가 후쿠이 공장의 생산이 지금 전면 중단됐습니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TDK하고 다이오 유덴도 마찬가지로 재고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본 사태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잠재에 숨겨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보시라는 건 아닌데 일본의 그런 내용들이 좀 확산이 되면 네. 상대적으로는 국내에 준비된 기업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그쵸. 그냥 네. 리스트에 적어 놓으시는 정도, 준비하는 정도. 네, 그래서 네, 뭐 일본의 MLCC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준비한 다음 화면에서도 이어지는 그래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국 기업도 세계 코로나 타격으로 공급망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준비가 돼 있으면은 여기서 또 기회를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보장 우리 국산화 소재 쪽에서도 이제 일본과 많이 연동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번 소재 부품 달부터 장비. 이번 달부터 이제 특별법까지 나오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공급망 충격을 줄여준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러한 기회를 삼아서 이제 소부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좀 기술을 더 자립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죠. 네. 기회입니다. 네. 위기는 기회인데 분명히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사태를 우리가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굉장히 민감해서 저희도 다루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수치들이거든요. 일본은 폭발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잘못되면은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엄청나게 줄 수 맞아요. 있는데 안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지만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인지하고 준비해 놔야 네. 됩니다. 준비를 하는 기업들 리스트가 또 네, 있네요. 이미 좀 최근에 많이 소부장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일부 종목은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뭐 워닝 머티리얼즈나 대장주격인 동진세미겜, 솔브레인 등 어제 보면 좀 많이 올랐는데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소재 관련주들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IT 장비 소재 이런 많이 네. 나왔네요. 삼성전기, 그다음에 사마콘덴서, 대주전자재료, 네. 워닝 머티리얼스, 아모그린텍. SNS텍, PNE 솔루션, 아모그린텍. 네. 종목이 좀 많긴 합니다만 이런 다수의 기업들이 우리가 방어를 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이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기침을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앵커 대담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증권광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